더샵 판례 민법 0624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입니다. 판례의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두칠성 김하인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 더샵 판례 민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16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더샵 판례집을 구입하실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고 아래 4가지를 정확히 기재해 보내주세요. 이 시간에는 제2절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소유권을 점유 취득시효하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니까 등기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죠. 아직 소유권을 취득 못해서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럼 이건 채권이라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죠. 그 특정인을 대법원이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이 등기 청구는 오직 20년 완성 당시 점유자가 오직 20년 완성 당시 소유자, 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다음 채청이라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데 시효 완성자가 완성한 토지를 계속 점유를 계속하면 일정 부분 권리를 행사하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데 점유를 상실하면 이제 권리를 행사하지 않죠. 이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왼쪽이 갑토지고 오른쪽 일토지인데 을이 자기 토지를 점유하다가 착오로 갑토지를 살짝 침범해서 점유합니다. 그러면 을은 빨강색 갑토지를 침범했는데 이건 본권 없죠. 갑몰래 침범했습니다. 그러더라도 실수로 살짝 넘어가면 애교로 봐줍니다. 이걸 자주점유로 봐줍니다. 따라서 자주점유니까 이 상태로 20년 경과하면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합니다. 그럼 갑은 미안하지만 소유권 뺏기는 거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을 뺏는 겁니다. 자주점유라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0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판례가 아주 많고 다양합니다. 10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하나씩 잘 정리하세요. 일단 이 등기 청구는 완성 당시 점유자가 20년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행사한다. 이걸로 모든 판례가 다 끝납니다. 이걸로 밑에 10개 사례를 거의 다 해결합니다. 첫 번째, 저 빨강색 갑소유 토지를 을이 점유 개시해서 을이 20년 시 완성하면 완성 당시 점유자 을이 완성 당시 소유자는 바로 왼쪽에 있어요. 갑이 왼쪽에 있죠?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갑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이 바뀌면 이제는 완성 당시 소유자가 갑입니까? 병입니까? 바로 왼쪽 병이 완성 당시 소유자라 바로 왼쪽 사람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소유자가 10번 바뀌어도 을은 바로 왼쪽 병이죠. 최종 등기 명인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왼쪽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다시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점유 개시해서 20년 시 완성했는데 완성 전에 만약 이때 갑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 등기가 무효래요. 그럼 지금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입니까? 병입니까? 병 아니죠? 따라서 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없고 갑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효 등기를 말소해야 되니까 을이 소유자 갑 왼쪽 사람을 대유해서 병 등기를 말소 청구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갑에게 돌아오면 갑으로부터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 당시 소유자 바로 왼쪽 갑을 대유해서 말소합니다. 그 다음 을이 취득시 완성했지만 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할 수 있죠. 즉 나는 20년 점유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효 완성 이익 포기도 가짜 소유자 병이 아닌 진짜 소유자 갑을 상대로 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바로 왼쪽 사람. 이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죠. 시효 완성 이익 포기도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다시 항상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세 번째,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점유 개시해서 20년 시 완성하면 을은 왼쪽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등기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이때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럼 병은 완성 후 소유자라 병에게 등기 청구 못합니다. 그러니까 왼쪽한테 해야 되는데 소유권이 병으로 바뀌었죠? 그럼 오른쪽 사람에게 못한다. 그래서 병이 소유자고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왜냐하면 갑도 소유자 아니죠? 그래서 을은 갑이든 병이든 어느 쪽에게나 등기 청구 못하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 병에서 다시 왼쪽 갑 앞으로 소유권이 회복됩니다. 그럼 이제는 다시 왼쪽 사람한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왼쪽한테 합니다. 오른쪽 사람한테 못해요. 네 번째,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점유개시해서 20년 시 완성합니다. 그럼 현재 을은 왼쪽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오른쪽 병한테 넘어오면 오른쪽 사람한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계속 지금까지 점유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계속 점유하니까 우리 머리를 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20년을 거꾸로 역으로 계산해서 그럼 나는 이날을 점유 계산점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날 계산했으니까 우리 20년 완성했을 때 완성 당시 점유자가 바로 왼쪽 병에게 등기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할 수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소유자가 갑으로 동일합니까? 아니면 병으로 바뀌었습니까? 병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제3자가 출연할 걸 대비해서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바뀌면 병을 보호해야 되니까 계산점 네 멋대로 역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을은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갑으로 계속 동일하다면 그때는 을이 멋대로 계산점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과 을만 있으면 을이 멋대로 계산점 삼아서 시효완성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소유자가 중간에 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제3자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는 계산점 멋대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단 그러더라도 병 앞으로 소유권이 바뀐 시점 이때를 새로운 계산점으로 삼아 다시 20년 시 완성해서요. 그럼 보라색 구간이 이제 2차 취득 시 완성한 겁니다. 그럼 다시 공식 완성 당시 점유자 을이 왼쪽 완성 당시 소유자 병에게 이제는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차 취득 시 완성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보라색 2차 취득 시효 기간 도중에 이때 정 앞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대요. 그럼 이제는 완성 당시 소유자가 병입니까? 정입니까? 바로 왼쪽 정. 이제는 정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판례가 위쪽 공식으로 다 끝납니다. 완성 당시 점유자가 바로 왼쪽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으로 다 끝났어요. 다섯 번째,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점유개시해서 20년 완성했는데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하지 않고 있다가 갑이 병에게 팔아서 병 앞으로 소유권 넘어오면 을은 오른쪽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하는 거죠? 갑이 병에게 파는 바람에 을은 이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무슨 책임져야 될까요? 원칙 아무 책임지지 않습니다. 원칙 불법행위라 아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자, 위쪽 그림에서 위쪽 을이 빨강색 갑토지를 침범해 점유했죠. 그 사실을 갑이 알까요? 알면 진작 쫓아냈겠죠. 갑도 모르고 을도 모른 겁니다. 뭐 처음에 저 사디산 땅 좀 넘어오든 말든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근데 20년 지나서 저 토지가 엄청 개발되니까 그때 측량해 왔을 때나 알게 됐을 겁니다. 따라서 갑은 을의 시효 완성을 모를 겁니다. 모를 거니까 갑이 병에게 팔아서 소유권을 넘겨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겨도 갑은 을에게 원칙 아무 책임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을이 시효 완성을 갑에게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럼 갑도 을에게 등기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도 A라 엿먹어라. 알고도 병에게 팔아버립니다. 이때는 갑은 을에게 책임져야 되는데
고의로 알고 팔았으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채무불행이 아닙니다. 갑과 을 간에 무슨 매매 있나요? 갑과 을은 계약상 채권 채무가 없습니다. 채무불행이 아니라 갑이 고의로 알고 팔았으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지금 갑과 을은 채권 채무 없어요. 245조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 총괄이니까 채권 채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채무불이행 책임 아닙니다. 여섯 번째, 갑 소유 토지를 을이 점유해서 20년씩 완성했습니다. 근데 병 앞으로 갑이 저당권을 설정했다. 자, 그럼 여전히 갑이 소유자이니까 지금 현재 을은 갑에게 왼쪽 사람 갑에게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이제라도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저당권이 따라오니까 갑이 병에게 돈 빌렸잖아요. 갑의 채무인데 을이 그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저당권을 없앴어요. 그리고 갑 쫓아가서 야 갑, 너가 병에게 빌린 돈 내가 대신 갚았다. 따라서 구상권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우리 판례는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등기하기 전까지는 갑이 소유자라 갑이 병에게 저당권 설정했죠? 그럼 그 상태 그대로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을은 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갖기 위해서 자기 을을 위해서 저당권을 채무를 변제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돈 달라고 갑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오른쪽 3번과 비교해서 아까 3번 갑부동산 점유해서 을이 시완성했는데 이때 병에게 팔아버려서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을은 애초에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왼쪽이 6번은 을이 시완성하고 병에게 판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했죠. 그럼 이후 을은 다행히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른쪽 3번처럼 팔았다면 소유권 취득 못하는데 6번은 다행히 소유권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그 돈 네가 갚아. 그리고 갑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완성 당시 점유자가 청구하는 거죠. 완성 당시 점유자가 갑부동산을 을이 시완성해서 자 을이 시완성했죠. 근데 이번에는 시완성자 을이 병에게 시완성한 토지를 팔았습니다. 갑이 판 거 아니죠. 이제 시완성자 을이 팔았다. 그럼 병은 매수인으로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병이 을의 시완성을 주장해서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아까 공시 이제는 누가 청구한다? 완성 당시 점유자. 이제 누가 청구해요? 완성 당시 점유자입니다. 그럼 그 자는 을이죠. 을. 병은 직접 못하고 을만 할 수 있어요. 을만 할 수 있으니까 병은 을을 대유해서는 갑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완성 당시 점유자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상당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먼저 왼쪽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적인 청구 채권 양도고 오른쪽은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 양도인데 둘 다 채권 양도는 똑같은데 왼쪽은 원인이 매매고 오른쪽은 그 원인이 취득시효입니다. 그 왼쪽은 중간 생략 등기 할 때 한 겁니다. 중간 생략 등기. 자, 여덟 번째. 갑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하고 을이 미등기로 다시 병한테 점유했는데 병도 아직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을은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고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 병도 마찬가지로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병도 등기 안에서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럼 이 사례가 중간 생략 등기에서 논점이 뭐였냐면 논점. 어떨 때 최종 양수인 병이 최초 양도인 갑에게 어떨 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3자 간 전원 합의. 갑을병 3자 간 전원 합의가 있다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가 윗사례의 논점입니다. 이 사례에서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 채권이 있으니까 을이 뭘 하냐면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 채권이 있죠? 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채무자 갑에게 알려줬어요. 그럼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갑이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돼요. 갑이 동의나 승낙이 없다면 채권양도 450조 채권양도 법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뢰하려는 게 중간승자 등기인데 병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럼 아까 위쪽 그림에서 어떨 때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삼자간 갑을병 합의. 그러니까 여기 아래도 갑의 동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갑의 동의 합의가 없는 한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통지만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갑, 채무자 갑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왜 이렇게 법원이 판시했냐면 이제 위쪽 그림에서 갑이 남자고 우리 여자입니다. 갑이 부동산을 팔려는데 을려가 사고 싶어요. 근데 을려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을에게 팔고 가격도 한 1억 깎아줬어요. 그래서 을에게 등기 청구 받으려고.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갑은 을려에게 등기 청구 받으려고 을에게 팔고 1억이랑 깎아줬는데 그럼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해야겠죠? 그래서 만나야 갑이 을을 작업하겠죠. 근데 자, 을이 등기 청구권 채권을 조직폭력배 병한테 양도해서 조폭 병이 청구하면 갑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때는 갑이 동의나 승낙이 없다면 병이 청구할 수 없게 해야 됩니다. 갑은 을 얼굴 보고 팔았어요. 그래서 을에게 등기 청구 받아야 됩니다. 네, 오른쪽은 자 이제 취득시효입니다. 9번 갑부동산을 을에게 을이 취득시효 완성했다. 그럼 을은 등기 청구권 채권을 취득하는데 자 갑토지를 을이 시효 완성했죠. 그럼 갑은 을 얼굴 본 적 있나요? 본 적 없죠. 갑은 을이 예쁜 여자인지 조직폭력배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 을이 등기 청구권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만 하면 병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득시 완성은 갑이 을 얼굴 본 적 없으니까 을이 예쁜 여자인지 조직폭력배인지 모르니까 갑은 을에게 등기 청구 받으나 병에게 등기 청구 받으나 특별히 뭐 이상한 점 없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아래 그림 이 등기 청구 양도는 채무자 갑 여긴 동의 승낙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갑 동의 승낙 없이도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양도하고 그리고 갑에게 통지만 해주면 이렇게 통지라는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자, 이어서 취득시효 효과입니다. 자, 247조 1항이 있습니다. 취득시효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효력은 그때부터가 아니죠.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째, 갑소유 토지를 을이 점유 개시해서 20년 시효 완성하면 이때부터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 개시한 때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20년 전부터 을이 소유권 취득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을이 소유자로 20년 점유한 결과죠. 따라서 갑은 20년간 사용료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내 거니까 나가라고 뭐 물권 요소원권, 소유물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을이 20년 전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이렇게 10가지 사례를 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 대입하겠습니다. 76페이지 1번. 제가 10가지 사례 그 번호를 여기 네모 2번처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가 그 1번에 2번 지문은 아까 10개 중에 네모 2번에 관계 있구나. 그걸 찾아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1번. 부동산 시효 취득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겁니다. 1번 자기 소유 동남처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도 시효 취득 가능합니다. 내 건데 내 거라고 증명할 수 없을 때 20년 점유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2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데 타심에 나왔다 그랬죠. 이번 시효이익 포기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취득자가 다음 원인 모요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들렸죠. 가짜 소유자가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 갑에게 해야 발생합니다. 정답 2번이고 3번 이중 보존 등기 중 무효인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 취득시 완성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효 등기도 가능하지만 여기처럼 이중부조 등기는 못합니다. 4번 등기부 취득시에서 요구되는 무과실농가람이 무과실은 197조에서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과실에 대해서는 그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입증 책임집니다. 5번 일필토지 일부 동그라미 일부에 대한 시효 취득 가능하죠. 단 등기할 때 분필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도 연관된 번호를 10개 중에 그 3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같이 확인하면서 공부합니다. 이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관한 내용 중 판례 입장과 같은 겁니다. 1번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 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어요. 소유자가 같아요. 같으면 취득시효 계산점을 임의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틀렸고 상단의 여백에 이게 3번 문제 1번이에요. 3번 문제 1번 취득시효는 점유 기간 동안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 이건 2번의 1번하고 똑같죠. 네, 다시 위쪽에 경우가 아니라면 그 말은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시효 취득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 맞았죠? 이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3번의 1번은 맞았고 아래쪽에 2번의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번의 2번 미등기네요. 미등기 부동산 점유자는 점유 취득시효 기간 완성만으로 즉시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죠. 맞았네요. 이것도 등기해야 됩니다. 3번 부동산을 취득시효 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 동그라미 점유자가 시효 완성자 시효 완성자로부터 양수했다. 누가 팔았어요? 시효 완성자가 팔았습니다. 양수해서 점유율을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못한다 했죠?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앞사람을 대의한다 그랬어요. 4번 제3자를 점유에 매개관계하여 토지를 간접 동그라미 간접적으로 점유에 동그라미 쳐요. 점유해온 자는 그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점유하면 간접 점유 무조건 포함돼서 간접 점유로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 갑이 시효 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이네요.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 마친 시효 취득자가 그 피담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 갑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내용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겁니다. 1번 아까 했죠? 자, 2번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 보조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 동그라미쳐요. 무효라면 시효 취득자는 그 등기 명인 소유자 가짜죠. 가짜 소유자 아니에요. 그 등기 명인을 상대로 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씁니다. 채권. 이거 채권이죠. 채권은 다음 원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9번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잘 확인하세요. 자, 4번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하지 아니한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 명의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번 내용이고 취득시효하면 20년 전부로 소급해서 소유자니까 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5번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계속에 동남쳐요.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의 점유 취득시효 완성하였다.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겁니다. 1번 을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에 동남쳐요. 상실한 경우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곧바로 소멸한 거 아니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랬죠. 2번 갑은 을에 대해서 불법 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금을 철거와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이 점유 개시 당시 20년 전부터 소유자가 되니까 갑은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음 3, 4, 5가 네모 4번 건의가 있습니다. 3번 을이 아직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론하지 않았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를 넘겨받은 병, 그럼 병은 오른쪽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 병에 대해서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습니다. 4번 3번의 경우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 삼아도 다시 취득 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면 그럼 2차 취득 시 완성했죠? 그럼 이제 을은 병에게 취득 시 완성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 4번의 경우에 을이 새로이 제2차 취득 시효를 완성하기 전에 정이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럼 바로 왼쪽 사람이 정이죠. 정. 따라서 을은 정에게 취득 시 완성 주장할 수 있다. 완성상시 소유자 정입니다. 그제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 취득 시 완성하였다. 판례 입장과 일치하는 겁니다. 기억, 을의 시효 진행 중 목적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을은 최종 명의자 동안에 맞았습니다. 최종 명의자가 바로 왼쪽 사람. 이자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여기 있다죠. 있다? 없다가 틀렸네요. 니은 을이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론하기 전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럼 병은 오른쪽에 있어요. 을은 병에게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으나 그 후 갑에게 소유권이 회복에 동원하면서요. 그럼 다시 왼쪽은 닫죠. 그럼 회복되면 을은 갑에게 이제는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디귿 을이 취득 시효를 주장했죠.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는데 그럼 갑도 알고 있네요. 근데 갑이 알았어요. 갑이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서 을이 손해 입었다면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랬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리을 을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병이 가로칩니다. 가로 취득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마친 병명의의 가등기까지 가로. 그러니까 가등기는 취득 시효 완성 전에 있어요. 그 다음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동남쳐요. 그럼 본등기는 완성 전에 있어요. 완성 후에 있어요. 가로친 거 가등기만 완성 전에 있고 본등기는 완성 후에 있죠. 후. 그럼 이 사람은 오른쪽에 있네요. 완성 후 소유자 오른쪽에 있어서 이 본등기한 경우에 을은병 오른쪽 병에게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다. 오른쪽에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1차항가라 2번이 정답입니다. 이 시간에 취득 시효를 아주 장황히 공부했습니다. 판례가 많으니까 판례를 사안별로 잘 정리하시고 공식들 하세요. 완성당인 점유자가 바로 왼쪽 완성당시 소유자에게 행사한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